안녕하세요. 모두를 위한 청정에너지, 바로 태양광 발전이죠. 그런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끔찍한 고통이 되고 있다면 어떠세요? 국가의 미래라는 거대한 목표와 한 개인의 평범한 삶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 갈등의 한가운데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여름만 되면 집안이 50도까지 올라가요. 전남 나주에 사시는 김영희 씨의 목소리입니다. 김 씨의 집은요, 무려 3곳의 태양광 발전소에 완전히 포위된 상태라고 합니다. 국가의 거대한 에너지 정책이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 수 있는지,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죠? 아니, 모두가 좋다고 하는 이 친환경 에너지가 도대체 왜 어떤 분들한테는 악몽이 된 걸까요? 이 거대한 국가적 목표와 개인의 고통 사이, 이 딜레마의 한가운데에 바로 하나의 규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격거리 규제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요, 태양광 패널이 우리 집 바로 코앞에 정말 턱 밑까지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2015년쯤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들을 보호하려고 만들기 시작한 규칙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태양광을 둘러싼 딜레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거대한 면분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내 삶의 터전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있는 거죠. 우선 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규제를 좀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규제를 좀 풀어야 한다, 심지어 없애야 한다는 쪽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나 관련 산업계에서는 왜 그렇게 주장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분명한 명분과 또 절박함이 있습니다. 이분들 주장은 아주 명확해요. 지금 이 이격거리 규제가 재생에너지로 가는 길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벽이라는 겁니다. 기후위기라는 전 지구적인 비상사태 앞에서 이게 무슨 시대착오적인 발목 잡기냐,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자, 이 숫자 한번 보시죠. 17위. 이게 뭘까요? 바로 주요 2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 순위입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픈 성적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속도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더 충격적입니다. 70%.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설치할 만한 땅의 무려 70%가 이 이격거리 규제 때문에 그냥 묶여 있다는 분석이에요. 땅덩어리도 좁은데 이건 정말 에너지 전환의 발목을 잡는 치명적인 수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부, 국회, 심지어 일부 시민사회까지 나서서 이 규제를 풀려고 정말 다방면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정부는 100m 정도로 완화하자고 권고하고 국회에서는 아예 이런 규제 자체를 없애버리자는 법안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소원까지 제기될 정도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요, 동전에는 항상 양면이 있죠. 만약에 이 최소한의 보호장치마저 사라진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는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규제가 풀렸을 때 우리 사회가 맞닥뜨리게 될 문제들을 크게 3가지로 딱 정리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가 뭐냐면, 첫째,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사회적 갈등이 커질 거다. 둘째, 한번 파괴되면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셋째, 이 과정에서 온갖 부패와 시장 왜곡이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먼저 환경 파괴 문제입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산에 태양광 시설이 막 들어서면서 산사태가요, 2018년에 6건이었는데 불과 2년 만인 2020년에는 27건으로 4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사람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까지 있었어요. 환경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영희 씨처럼 바로 집 앞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 눈부심, 소음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생기고요. 또 인허가 과정에서는 돈이 오가는 부패가 생겨납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징계받은 한전 직원만 40명이 넘어요. 여기에 외지 투기꾼들까지 몰려와서 땅값만 올려놓으니 원래 살던 주민들은 2중, 3중으로 고통받는 거죠. 자, 이렇게 양쪽 입장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규제 유지냐 폐지냐 이렇게 싸우기만 해야 할까요? 어쩌면 제3의 길, 더 나은 해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무작정 없애지 말고 시스템을
더 똑똑하게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아이디어는 이래요. 일단 이격거리 규제라는 최소한의 안전망은 그대로 두는 겁니다. 대신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우리 마을엔 괜찮다고 동의하는 사업에는 예외를 열어주자는 거죠. 훨씬 유연해지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모든 인허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 전에 주민들과 제대로 협의하는 걸 아예 법으로 못 박아버리자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왼쪽처럼 위에서 일방적으로 여긴 안 돼! 라고 막는 방식에서 벗어나서요. 오른쪽처럼 지역 주민들이 주도해서 이런 방식이라면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다고 만드는 그런 해법으로 나아가자는 거죠. 갈등이 아니라 상생의 모델을 만들자는 겁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 시간인데요. 결국 이 모든 논의의 핵심은 균형을 찾는 문제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청정에너지로 가야 하는 것도 맞고 그 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고 주민들의 삶을 보호해야 하는 것도 맞죠. 이 둘 사이의 올바른 균형점,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은요, 단순히 어디에 태양광 패널을 더 설치할까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어떻게 우리 공동체의 신뢰를 얻을 것인가, 어떻게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한 과정을 만들 것인가 하는 바로 사회적인 과제라는 거죠. 오늘 분석은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지키고자 하는 바로 그 공동체를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과연 어떻게 모두를 위한 청정에너지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앞으로의 에너지 전환 과정 전체의 성패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